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또 한 번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무려 최고온도 36도라는 말도 안 되는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밖에 있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항상 물 섭취로 체온 조절이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이면 여름이 왔으면 좋겠고 여름이면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올해도 사라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공포 분위기가 다시금 오는 듯 했지만 마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이 있듯 다시금 오르는 시장 상황 속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었지만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그레이스케일의 추가 매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에서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틀간 1080만 달러 규모의 GBTC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디크립트 보도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가 지난 이틀간 1080만 달러 이상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추가 매수할 뿐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지분을 무려 4,739만 달러 상당을 매수하였다고 합니다. 아크인베스트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GBTC를 매수한 시점은 비트코인이 처음 3만 달러로 떨어진 6월 23일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한 달 만에 추가 매수가 이루어진 것인데 마치 3만 달러 부근까지 하락을 기다렸다가 매수한 것 같은 내용이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하락을 하며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비트코인의 저점을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지난 상승장으로 인하여 비싸 보였던 자산을 더욱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박앤세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시장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확신합니다. 3년 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3만 달러에 매수를 했든 4만, 5만, 6만 달러에 매수를 했든 크게 상관이 없는 시기가 무조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시장의 내재 가치, 즉 성장 잠재력은 너무나 높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1,100여 개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기관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불리우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에서 이루어져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에서 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2026년까지 암호화폐를 소유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관리자나 재단 등 자체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70% 가까운 기관 투자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려 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2026년까지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시장이 수개월 동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이에 대하여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CEO 톰 제섭의 경우는 이러한 강세를 보인 것은 전문자금 관리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높아지는 인식과 최근의 위기에 따른 새로운 태도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팬데믹과 이에 대응하는 재정 및 통화 조치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태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운용하는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공식화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율의 문제이지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어 리스크를 관리하였는데 이번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보통은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채권이 하락하면 주식이 상승하는 것이 통상의 움직임이었으나 같이 떨어지고 같이 하락을 하면서 이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에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투자 자산을 찾던 중 코로나 발생 2개월 이후 이루어진 반감기로 인하여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눈에 띈 것이죠.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에 머뭇거렸으나 통화금융청이죠. OCC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일반 은행들에서 커스터디 사업을 허용하며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소식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트리거를 당기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나스닥 최초로 한 기업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기업의 투자와 더불어 성공적인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인식이 되자 주저했던 기관들에서 물밀듯이 투자 러시가 이어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에 힘을 보탠 것이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모두 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여 투자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도 비트코인에 발을 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에 반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가치를 믿는 기업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과 투자 철학이 모두 다르듯이 기관 투자자들 또한 모두 다른 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3년 뒤 웃고 있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시장을 통해 더욱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진화가 더욱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금으로서 인플레이션 상황 속 자산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매수를 한 것이죠. 저 또한 이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자산인 금의 자리만 어느 정도 대체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3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소식과 더불어 나이지리아의 P2P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 모습들 뿐 아니라 남미의 자국화폐의 가치를 잃어버린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택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새로운 디지털 금이자 새로운 화폐이자 은행이자 금융상품이자 가치저장 수단 등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식이 개선이 되지 않았을 뿐이죠. 완벽하게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모두 이루어져 법적으로 모든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성장을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백만장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옆에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당신의 사업을 말했을 때 그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퍼져 있는 사업은 이미 기회비용적으로 측면 이제 좋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장에, 그리고 이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상당한 기회의 장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오늘은 유럽연합이죠. EU에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국제송금 법칙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법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FATF 준거 국제송금 법칙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법안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EU의 행정기관인 유럽위원회의 경우는 암호화폐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정한 트래블 룰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제 밑에 트래블 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이러한 금융기사들이 이제 일부러 이름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밑에 엄청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가상자산 사업자이죠. 통상의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암호화폐를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특히 이 트래블 룰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신원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각 거래소 그리고 특히 국내뿐 아니라 국외 거래소도 상호간 서로 호환이 필요하며 특히 콜드 월렛으로 보내거나 받을 경우에 딱히 정보 수집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이제 트래블 룰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으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EU는 자금 세탁 방지 및 고객 신원 확인 룰을 철저히 확인하는 가운데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히 감시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초안 내용에서는 이제 유럽 의회는 심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 시행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초안 내용에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 초안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암호화폐 이전에도 규제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 말은 암호화폐의 전송에도 규제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죠. 이 목적은 FATF에 의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장사항, 특히 여행규칙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EU법 개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암호화폐 지갑에도 규칙 적용 제한이라는 한번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위원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초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에 관한 정보가 기업 간에 공유되도록 촉구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말이 뭐 어떤 이야기인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의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트래블러를 실시하기 위한 표준화된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기술적 솔루션이 결여되어 있어 자금력이 없는 중소사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트래블 룰이라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에 호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 호환이 되는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무엇인가 마크 같은 거를 받아야겠죠.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 인가제와 같은 것들인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기준을 확 높여서 대형 거래소들만 살아남고 중소형 거래소들은 배제시키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또한 나오고 있는 목소리인데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나온 시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각국 정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커질 수 없는 상황이죠.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가볍게 보고 지나갈 만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아마 남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인물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해봤습니다. 어떠한 인물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이 소라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7월 22일 NFT 드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일본 배우인 아오이 소라가 트위터를 통하여 7월 22일 22시 30분 바이낸스를 통해서 자신의 첫 글로벌 NFT 드랍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대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승장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며 뉴스에도 다뤄진 코인이죠. 바로 제 강아지와 같은 모습을 한 코인 도지코인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며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지코인에 투자하여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인물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하락장에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의 백만장자 유튜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지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도지코인에 투자해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바 있는 유명 유튜버 글라우버 콘테소토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도지를 매집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지를 예금 계좌라고 생각하며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매집하고 있다. 향후 내가 보유한 도지코인의 자산이 1,0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질 때 보유 도지의 10%를 현금화하고 나머지 도지는 남겨둘 계획이다 덧붙였다고 하네요. 1,000만 달러라면 이제 한화 기준으로 11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도지코인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밈코인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코인이죠. 최근 우리의 조동아리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이 화제가 되며 제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는 이때 우리나라의 소식이 빠지면 섭하겠죠.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의 주무부처로 선정이 된 금융위원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21일 이제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전체 회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답했다고 하는데, 금융위에서 기초자산이 있는 증권형 토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이제 자본시장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금융당국의 특정 토큰이 증권성을 갖는지 묻는 질의가 다수 제기됐다. 이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가 현행 자본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세부 기준을 자본시장 태스크포스가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내용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질문에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에 이제 적을 검토하고 있는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온 적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초자산이 있는 코인을 만들고 이름뿐인 가상화폐는 퇴출이라고 적혀있죠.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모여 자금이 모이고 이 코인을 발행했을 때 코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증권형 토큰 STO로 보느냐 마느냐로 구분을 짓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투자계약의 증권의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자본시장법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발행을 자본시장법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이유는 혼탁해진 암호화폐 시장을 바로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인을 만들고 발행할 때 투자 설명서와 이 코인의 가치와 효용성을 따진 뒤 직접 심사를 해서 코인을 걸러내겠다라는 뜻이죠. 다만 지금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찜찜한 마음이 한켠에 드실 겁니다. 그러면 암호화폐가 증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이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기에 위의 기사에처럼 이야기를 좀 피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암호화폐의 경우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인 EU를 기준으로 유틸리티 토큰, 자산 연동형 토큰, 이 머니 토큰, 같은 말로는 이제 지급결제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 암호화폐가 여러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어 조금 난해한 것 또한 있는 편이죠. 또 현재 증권형 토큰 하면은 떠오르는 코인이 또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리플 XRP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검토하는 방안이 미국과 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 SEC의 경우는 XRP의 발행사인 리플레스의 성공에 따라 리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고 XRP를 사들이기에 증권이라는 것이 SEC의 주장이죠. 그런데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이미 나 있는 상황 속 비트코인은 100번 양보해서 알겠다. 그런데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냐라는 리플사의 물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을 증권형으로 모두 몰아넣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기존법에 넣어야 하나 치열한 고민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갈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임으로써 국가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으며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전고점 대비 너무나 낮아진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시거나 낙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투자도 단기간의 수익을 바라면 마인드 자체가 투자라는 이름에 탈을 쓴 투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투자와 투기의 마인드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대부분의 상승장에는 투자의 마인드를 가집니다. 3년 본다, 5년 본다, 심지어 이 시장에 뼈를 묻는다라는 투자자까지도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신기하리만큼 빠르게 투기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의 철학 없이 일확천금의 꿈만을 안고 이 시장에 공부도 없이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100번 1000번을 해도 강조가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투자는 철학이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자본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시장을 길게 보시며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7.37% 크게 상승했습니다. 3,66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9.85% 상승하며 225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50원대로 전날 대비 한 5원 정도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위 우리 게르기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6.18% 이제 상승하며 649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6.3%,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7.7%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늘 저녁에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